일단 알부전. 자, 첫 번째 미적분의 첫 번째 단원인 자, 수열의 극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볼게. 자, 일단 이거 얘기하자면 우리 수 2에서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배웠어. 함수의 극한. 그리고 이제 함수의 극한은 상당히 비슷하고, 근데 사실은 원래대로 원래 교육과정은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한 함수의 극한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는 수열의 극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함수의 극한의 개념으로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 몇 가지 차이점만 있고. 그래서 일단 지금 있는 이 수열의 극한은 함수의 극한보다 좀 더 하위 개념이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걱정되는 건 함수의 극한을 내가 배운 적도 얼마 안 됐잖아. 그래서 이게 같이 진행하면서 다시 복습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드실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건 이제 알고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선생님이 따로 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데, 자, 무한수열. 자, 수열이라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어. 등차도 있고 뭐 등비도 있고, 사실 우리가 등차비 빼고 나머지 수열은 안 배웠는데, 수열들을 나열하는데 그 항의 개수가 무한대까지 가는, 그러니까 뭐 100번째 항에서 끝나지 않고 1000번째, 10,000번째 그 이후의 항들이 계속 나열되는 그런 수열들을 뭐로 하냐? 무한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한수열. 항의 번호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수열에 대해서, 자, 자연수 n, 자연수죠. 자, 자연수 n 값이 특정 숫자로 가는 건 함수의 극한하지? 근데 여기선 뭐 한다? 그냥 한없이 커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n 값이 점점점 커짐에 따라 그 a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게 되면 걔를 바로 뭐라 한다? 그 수열의 극한값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함수의 극한에서 뭐 했었냐면, 리미트 x가 예를 들어 무한대로 가는데 1 더하기 x분의 3이다라고 하면 x의 값이 점점점 커지면 어떻게 되죠? 요거 1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기 있는 x가 이제 n으로만 바뀌고, 여기 있는 x가 n으로만 바뀌면 요것이 바로 뭐다? 요것이 바로 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 n에 관한 식, 이 식에서 n 값이 특정 숫자가 아닌 한없이 커질 때 그 값이 점점 어떤 숫자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그래서 얘는 요 수열의 극한값이 1이다. 요건 뭐 함수 극한이랑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만 설명할게. 마찬가지로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 예를 들어 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예를 들어 n 더하기 1분의 n제곱처럼, 알겠지만 분자의 차수가 더 커지면 요거는 이제 분자의 속도가 더 빨리 커지니까 요거는 이제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플러스 무한대로, 뭐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근데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자, 이건 뭐냐면 1 됐다가 마이너스 1 됐다가 1 됐다가 마이너스죠.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렴하지도 않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진동 발산한다고 얘기를 해. 진동 발산. 자, 함수의 극한에서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니까, 자, 진동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런 것들도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시간이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할 때 기본적으로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두 가지 상식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우리가 함수의 극한 배울 때 하겠지만 리미트에 관련된 증명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만 고등학교 때 배우게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리미트, 자, n 값이 무한대로 가는데, 자, n의 k 승분의 c, 자, 요거의 결과는 여기 된다. 자, k는 양수가 돼야 되고 c는 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자, n에 관한 다항식분의 상수, 뭐 n제곱분의 1이라든지 뭐 n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n분의 5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히 증명하지 않고서도 상식적으로 응하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 뭐 n분의 3이라든지 아니면 n제곱분의 1이라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뭐 루트 n분의 13이라든지, 자, 밑에 n에 관한 식이 있고 얘가 상수라면 요거의 극한은 전부 다 0이 되게 된다. 요건 일단 우리가 증명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해. 근데 이것도 그러면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나는 들겠지만, 자, 근데 두 번째 상식은 뭐냐면 리미트 n의 값이, 자, 무한대로 커질 때 지수식입니다. 요거의 극한이 0이 되는 r가, 이거 뭐냐면 r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게 되면, 자,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생각해보세요. 뭐 2분의 1 같은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0이 되는 것도 특별히 증명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도 값이 부호가 바뀌어. n 대신에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n 대신에 2 넣으면 뭐 9분의 1. 그래서 값이 점점 이렇게 바뀌긴 하지만 그 결과 점점 0에 가까워진다는 걸, 이런 건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바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가 수열의 극한들을
정의해 볼 거야. 그냥 이거 함수의 극한이 없었어 이런 거 그죠? 절대값 1보다 작은 숫자는 곱하면 곱할수록 점점 그것이 0이 되게 된다. 자, 두 가지 상식은 좀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극한의 기본 성질과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겁니다. 갑니다. 자, 일단 극한의 기본적인 성질은요. 함수의 극한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극한들을 우리가 이렇게 쓰는 이유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한번 그냥 기록으로 남기자. 예를 들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예를 들어 1 더하기 n분의 1에다가 예를 들어 2 더하기 n분의 3이라고 하는 요거의 극한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럼 얘는 이런 계산을 하겠지? 집중해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전개를 해요. 그럼 1 더하기 n분의 4는 n분의니까 n분의 5에다가 그럼 더하기 n제곱분의 6이 되니까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랑 극한이 0이 되고 그래서 이거의 극한은 야, 자, 뭐 미친 짓이 그지? 미쳤나봐. 자, 그래서 극한이 자 2가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랑 얘가 각각 수렴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수렴을 할 때만 전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리미트를 전개해서 너의 극한 1, 너의 극한 2. 그래서 전개해서 극한을 계산하지 말고 각각의 극한을 계산한 다음에 그냥 곱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함수의 극한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나누는 경우에 여기 또 밑줄 쳐야겠지? 자 이렇게 분모는 0이 될 수 없다는 거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 자, 왜 이렇게 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야, 수렴을 해. 예를 들어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에 n 제곱분의 1분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이거의 극한을 생각을 해봐. 그 이거 극한 0이죠? 이거 극한 0이죠? 그 0분의 0이라고 답을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실제로 번분수로 계산하시면 그 이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가운데 끝끼리 곱한 거 밑으로 가고 위로 가면 n분의 n제곱이고 이건 무한대로 발산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모의 극한이 0이 되는 경우는 걔를 따로따로 전개하는 게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나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제는 선생님이 몇 가지 재미난 표현들을 한번 써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가 사실은 수열의 극한을 설명 하나를 빼탈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앞에 수열의 극한을 좀 적어야 될 것 같아. 자, 우리가 아까 n값이 커지면서 수열 an이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 얘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가로 치시고 자, 일정한 값을 자, 유지해도 예를 들어 만약에 수열 an이 자, 3, 3, 3, 3, 3등처럼 같은 값을 가지고 계속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도 3에 수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특정한 수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값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도 이것도 수렴하는 경우로 판단을 해요. 그럼 내가 물어볼까? 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빼기 n의 극한이 0이다. 이 말 맞을까 틀릴까? 맞을까 틀릴까?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자,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는 거니까 좀 헷갈리게 한번 해볼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다 생각하는 사람. 아니다. 이거 틀린 것 같다. 이런 표현 잘못된 표현인 것 같다. 자, 일단 결론 얘기하면 맞는 표현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n 대신에 1을 넣으면 0이죠. 자, 집중. n 대신에 2를 넣어도 0이죠. n 대신에 3을 넣어도 0입니다. 그럼 얘가 0, 0, 0, 0, 0으로 일정의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요거의 말은요. 맞는 말이 돼버려. 자, 그럼 요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자, 요게 서로 같다.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자, 맞는 말 같다. 아니야, 틀린 말 같다. 자, 요거는 일단 결론 얘기하면 요거는 잘못된 얘기예요. 자, 선생님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데 이게 왜 같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냐면 이거의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는이라는 건 값과 식이 서로 같을 때 하는 건데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야 0분의 3하고 0분의 3이 같다라는 이 등식도 그건 맞는 식입니까? 존재하지 않잖아. 0분의 3 같은 건 없잖아. 그 없는 것끼리 서로 같다 하는 건 이건 또 안 되는 일. 근데 선생님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되는 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극한을 전개를 할 때는 그 극한이 수렴할 때만 전개할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니네가 머릿속에 어떤 상황을 사실은 생각하냐면 넘어갈 때 이 리미트 전개해가지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의 극한이 0이고 그럼 얘를 넘겨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하고 얘가 수렴하지 않으니까 전개하는 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가는 여기서 잘못된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는 맞는 말, 이건 틀린 말. 수렴을 해야지만 전개할 수 있고 절대로 부모는 0일 수 없다. 자, 이런 것들이 극한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된다. 메모해 두시고
넘어가요. 자,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자, 2번. 조임 정리를 하죠. 샌드위치 정리라고도 하고 조임 정리라고도 해요. 자, 제목은 적혀지지 않지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과서에는 조임 정리라 하고, 근데 이런 표현을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보통의 대부분의 식은 샌드위치 정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수열에서 우리가 첫 번째 1번은 뭐냐면, 야, 수열끼리 서로 부등호로 표현한 이 의미가 뭐냐면, 자, 처음 보는 표현이야. 수열과 수열을 부등호로 표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들으셔야 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항상 bn이 an보다 그 값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수열이 수열보다 크다는 얘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언제나 n 대신에 1을 대입하든 n 대신에 2를 대입하든 bn의 값이 항상 커. 그런데 an의 극한이 알파. 큰 수열의 극한이 베타다. 근데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같을 수 있음을 니네가 꼭 표시해 두셔야 돼. 자, 항상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크지만 그 극한은 같을 수가 있다. 이거에 대한 예를 들게요. 자, 어떤 예가 있냐면, 야, an이 1 더하기 n분의 1. 극한가 얼마입니까? 극한 얼마야? 1이죠? 자, bn이란 수열은요, 1 더하기 n분의 2.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하고 bn 비교해보면 bn이 값이 분명히 큽니다. 하지만 둘의 극한이 같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하라는 얘기죠. 너랑 나랑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 둘의 목적지는 같을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y는 뭐 점근선이 서로 같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bn이 크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같을 수 있다는 부분. 요건 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만약에 an하고 bn하고 cn이 서로 이렇게 부등호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an이 가장 작고 cn이 가장 큰데, 만약에 가장 작은 놈의 극한과 가장 큰 놈의 극한이 이렇게 같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껴있는 bn의 극한도 그 값과 같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했던 거야. 함수 극한에서. 자, 얘하고 얘 극한이 결정되면 가운데 있는 친구가 요 둘의 극한이 같다면 가운데 있는 친구도 그거랑 같은 극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자, 이걸 우리가 조임 정리,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어디가 오타죠? 야, 여기 미쳤네. 여기 CN이죠, CN. 여기 오타. 오타쟁이. 오타를 잘 찾았어요. CN이다, CN. 일부러 넣은 거예요. 집중 하나 안 하고 보려고. 뻔뻔하죠? 자, 오타. 이건 CN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구하는 방법. 자, 밑에 극한값의 계산은 그냥 다 문제로 보여줄게. 이미 다 우리 했고. 자,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다루지 않았던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무한 등비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한 얘기를 설명해야 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증명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긴 했지만, 우리 아까 왜 상식적으로 살펴보자 했었던, 자, 그거의 극한이 0이 될 수 있는 부분. 자, 요 부분에 니네가 좀 밑줄을 쳐주시고, 자, n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곱하는 숫자의 절대값보다 작으면, 곱하면 곱해서 점점 그거의 결과는 0이 되게 되고, 근데 공비가 1인 경우도, 자,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1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같은 값이 계속 유지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R값이 1이 되는 경우도 이렇게 수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니네가 생각해 주시면 돼. 1은 알겠지만 아무리 많이 곱해도 1이니까, 자, 이거의 극한은 1로 이렇게 수렴하게 된다. 자, 그럼 선생님, 얘네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R값이 n보다 크다? 그럼 예를 들어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예를 들어 3의 n승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우리가 함수를 생각해 볼까? y는 3의 x승의 그래프는 0,1을 지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리지 않습니까? 그럼 n값이 커지면 그거의 값은 엄청나게 큰 속도로 빨리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요거는 무한대로 발산. 자, 마찬가지로 R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아요. 예를 들어 이 안에는 R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하고 R의 값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경우들이 포함되는 건데, 자, 마이너스 1의 n승은 아까 했던 것처럼 진동 발산. 자, 마이너스 2의 n승도 마찬가지로 진동 발산. 점점 커지는 것도 아니고 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렴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값이 이렇게 커지는, 자, 요거의 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수열이 찍히겠죠, 그죠? 이게 점점 커지는, 자, 이런 식의 진동 발산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아, 너네들은 진동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메모만 해두시면, 자, 이게 수열의 극한의 개념은 다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렵지 않다라는 거. 2단원 급수가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합을 구해야 되는데 니네가 수열의 합 숙제를 다 했겠지, 열심히? 자, 그걸 이제 참고해서, 자, 1번부터 문제풀이. 자, 그래서 어떤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극한이, 여기 봐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으면 극한이 0으로 수렴하는 거고,
공비가 1이면 그 초항으로 수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공비된 조건들을 니네가 확인해달라는 거. 근데 만약에 여기 지수식 말고 뭔가 곱해져 있는데 애초에 얘가 0이면 예를 들어 어떤 AN이라는 수열이 예를 들어 5 곱하기가 아니죠. 예를 들어 만약에 0 곱하기 마이너스 2의 n제곱이어도 그러니까 이건 n 대신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항상 0이라는 값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수랑 상관이 없는 또 다른 식이 곱해져 있는 경우에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이것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도 있겠지만 자 지수식이랑 상관없는 놈이 애초에 0으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 뭐 그 정도의 매부만 해두시고 문제 풀어볼게요. 금방 합니다. 자 이제부터 다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그지? 다친 거야? 다친 거야 내가. 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 이거 원래 스캔한 걸로 하려고 했는데 스캔한 게 파이 해상도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냥 쳤어. 자 볼게요.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한다면 그거의 극한을 구해라. 야 이거 함수가 다 했던 거 아니야? 수렴합니까? 수렴하나요 이거? 수렴 안 해? 대박. 이거 분모자 n으로 나눠주시면 저 뭐지 저거 욕할 뻔했네. 야 분모의 최고 참개수로 분모자 나눠주시면 얘 1, 요거 1 더하기 n분의 1 그래서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사라지고 그래서 극한값은 1로 수렴을 합니다. 자 요거 수렴하나요? 요거는 분자의 차수가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을 할 것이고 그럼 이 친구 보니까 아 이 친구는 진동 발산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거야. 다음 2번 문제 갈게.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야 AN의 극한이 1이고요. BN의 극한이 마이너스 2인데 여기는 이런 수열들의 극한을 계산해달래? 여기 봐라. 야 얘가 수렴하고 이것도 수렴하니까 전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AN의 극한이 1이니까 이 친구는 2가 되겠고 BN의 극한 마이너스 2니까 이거의 극한은 0이 되겠다? 아 장난하나? 자 BN의 극한의 3배인 마이너스 6에다가 AN의 극한 빼니까 마이너스에서 이거는 마이너스 7. 자 둘을 곱한 거의 극한 각각 수렴함으로 각각의 극한값을 곱해서 얘를 마이너스 2라고 볼 수도 있고 자 BN의 극한의 3배? 자 밑에 극한 0 돼요 안 돼요? 자 3BN의 극한 0 아니죠? 3BN 극한 0 아니죠? 그래서 3BN의 극한인 마이너스 6분의 자 이 AN의 극한이 2를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해서 이렇게 극한을 수렴한다면 전개해서 극한을 계산할 수 있다. 좀 시간 낭비 같으니까 빨리 갑시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보통 3번 같은 이런 형태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고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 재밌다 했습니다. 자 원칙은 뭐냐?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눠라가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 분자로 나누다 보면은 분모가 0이 되는 좀 참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분모의 가장 큰 차수. 근데 이게 원칙이지만 분모하고 분자 비교해보면 분모의 차수가 커요. 요거 1차식이고요. 요건 2분의 1차식입니다. 밑에 차수 크기 때문에 요거의 극한은 바로 0. 자, 분모하고 분자 비교했는데 분자의 차수가 크기 때문에 요건 무한대로 이렇게 플러스 무한대로 발생하게 되고 자, 원칙은 이렇죠. 분모 분자를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자, 이 친구는 3 빼기 n분의 2 빼기 n제곱분의 5고 그럼 저 친구는 1 더하기 n분의 2에 더하기 n제곱분의 3이라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n에 관한 다항식분의 상수는 0이 된다 했으니까 사라지면 요거의 극한은 3인데 다음부터는 이 과정도 귀찮으니 2차식분의 2차식이라 한다면 가장 높은 차수가 있는 최고창의 개수 비율을 가지고 바로 그냥 정답을 계산해 버리자라는 게 바로 3번 문제 의도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을 생각할 거야. 자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다 어디서 본 거 같지? 예, 본 거야 돼. 수트에서 우리 배웠던 내용들에서 지금 거의 다 나오는 거 있기 때문에 자 n값이 점점 커짐에 따라 둘 다 무한대로 커지는데 얘는 2차식 얘는 3차식이잖아. 그냥 어떻게 될 것 같아? 어떻게 될 것 같아?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가려 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려는데 얘가 차수가 크죠? 얘가 이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된다. 이게 나오겠습니까 이런 식심이? 자, 이 친구 볼까? 얘 무한대로 가고, 이거 무한대로 가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럼 힘싸움을 해. 야, 2차식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포괄적인 어떤 1차식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 그래서 1차식에서 1차식 빼니까 이 둘의 힘싸움은 좀 한번 붙여볼만 하다.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에서 루트가 있는 경우는 분자를 강제로 유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자, 분모자 유리화 하는 거야. 자,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 빼고 나면 자 2n 더하기 3이 남을 것이고 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부호가 플러스인 놈을 분모 분자에 곱해줬겠죠. 자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눕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분자 n으로 나누시면 얘는 2 더하기 여기 n분의 3 더하기 분모분자 n으로 나누면 더하기 1이고 자 루트 1은 뭘로 나눈다? 루트 1은 n 제곱으로 나눈다. 자 선생님 n을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n분의 1 하겠다는 뜻이고 근데 루트 1으로 가면 n 제곱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그럼 루트 1은 뭘로 나눠라? n 제곱으로 나눠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 자 분모분자 n으로 나누시면 요거 n 제곱 나누면 n분의 2 더하기 n 제곱분의 3 돼서 자 n이 무한대로 커지면 요거 사라지니까 남는 건 1 더하기 1분의 2다. 적합은 1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뭐야 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야.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한다? 유리화를 해요. 자 유리화를 한번 할게. 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분모는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 빼니까 4n이 남을 것이고 중간에 부호가 반대인 놈을 분모 분자에 유리화하기 위해서 곱해줬을 것이고 그래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시면 이따 내가 봐서 리미트 안 쓰는 걸 때려줄 거야. 자 n을 무한대로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주시면 4 더하기 1 루트 1은 n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요렇게 식 정리되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요거 사라지니까 4분의 2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이 정답이 된다. 자 이게 바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의 극한을 구하는 방법이 됩니다. 자 우리 또 수투에서 숙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좀 약간 잉여스럽기 때문에 뭐야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겠지만 근데 이건 1, 2단원에서만 이렇고요. 3단원 가면 바로 빡세집니다. 긴장의 끈을 놓치시면 안 돼요. 야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요거의 극한 자 왼쪽 거의 극한 2죠? 이 친구의 극한 2죠? 그래서 가운데 극한은 그냥 2다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 분필이 아깝습니다. 자 이제 생소한 등비수열의 극한이 나왔어요. 자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여라 라고 지금 돼 있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어떠한 원리를 사용하느냐? 야 봐라 우리가 방금 전 문제에서 분모 문제를 n으로 나눈 이유가 중요한 얘기야. 극한값을 결정짓는 놈들 빼고 나머지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나머지를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n분의 상수가 0인 걸 이용했던 거거든.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지수의 형태를 띠고 있는 놈이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지수식의 극한이 0이 되기 위한 조건 아까 뭐라 그랬냐면 R에 대한 절대값이 1보다 작으셔야 돼. 그래서 얘도 분모 분자를 적당한 걸로 나눠줘야 되는데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밑이 가장 큰 밑의 절대값 절대값이 가장 큰 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주셔야 돼. 가장 큰 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와 분자를 나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문제풀이를 보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야. 자 극한값을 결정짓는 놈들 빼고 나머지는 없애버리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 내가 첫 번째 요거를 생각해 볼 텐데 야 일단 지수식 2개 보여? 밑에 절대값이 큰 게 3이잖아? 그럼 내가 얘를 분모 문제를 한번 3의 n제곱으로 나눠볼 거야? 그럼 이거의 극한을 조사를 했으니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문자 3의 n승으로 나누면 1 빼기 4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에 3분의 2의 n제곱에 3분의 1의 n제곱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자 분자는 점점 1에 가까워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분모가 점점 0이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황이랑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고 우리가 판단하면 되냐면 리미트 수투 버전으로 보시면 x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분의 1의 극한 이거 어떻게 됐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래서 이것도 분모 분자 비교해 봤는데 분자의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조사해라. 자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라는 얘기는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수렴을 한다면 얼마로 수렴한지를 조사하라는 게 바로 조사하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두 번째 갈게. 그럼 저건 뭘로 나누겠어? 저 뭘로 나누겠어? 2번은. 자 지수식을 봤더니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 분자 5의 n제곱 나눕니다. 그래서 이거의 조사를 하기 위해 리미트 n을 무한대로 가는데 5의 n제곱으로 분모 분자 나눠주시면 2 빼기 5분의 4의 n제곱에 1 더하기 2 곱하기 5분의 3의 n제곱인데 자 이 친구의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자 n값이 커지면 점점 이 친구랑 어떻게 된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2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결정짓는 친구들 빼고 나머지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밑이 가장 큰 식으로 나눠주는 게 필요하겠다. 자, 근데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요. 얘가 지금 현재 진동 발산하기 때문에 이 둘을 더한 결과는 무한대로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왔다 갔다 하는 진동 발산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자, 수렴하는 것과 수렴하지 않는 거 2개 더해 주시면 요거는 이제 뭐 무한대로 큰 진동 발산이기 때문에 그냥 발산한다 라고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 우리가 뭐 처음 배우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A는 수렴하고 B는 발산을 한데 그 2개를 더 하잖아. 그럼 100% 발산할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 수열이 실험하기 위한 조건. 자, 이것도 좀 뭐 중요한 유형이겠지? 자, 이 등비 수열이 실험하기 위한 조건. 자,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해 보지만 야, 이 놈의 공비가 이 친구의 공비는 지수식의 밑을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친구의 공비가 얼마냐면 2분의 3x-1이 이 친구의 공비일 텐데 근데 그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것이 0으로 수렴을 하고 그런데 공비가 1이 되는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양면에 2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2고요. 3x 빼기 1이고요. 이 친구는 2니까 1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2고요. 3x고요. 요것이 3이니까 그래서 x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 범위에 있어야지만이 저 수열이 수렴을 한다. 그럼 두 번째. 지금 막 적느라 바쁠 텐데 지금 졸릴 수가 없는데 야, 지수랑 상관이 없는 놈과 지수식으로 곱해져 있는 2개씩이 있었어. 그래서 두 번째 수열이 수렴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어떤 것이 가능하냐? 지수랑 상관이 없는 아싸리 x가 0이 되거나 그러니까 두 번째 뭐가 되거나 x-2라고 하는 이 지수식의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은 자, 요 범위에 있거나 그래서 x의 값이 누구보다 1보다 크거나 아니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이 두 가지를 합쳐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야, 만약에 저것이 이것이 n-1이 아니라 예를 들어볼게. x 곱하기 x-2의 n제곱이래. 그럼 얘랑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같을지 다를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야. 봐봐. 그럼 내가 얘를 저런 형태로 만들어 주려면 x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x 빼기 2의 n-1승 이래서 그럼 지수랑 상관이 없는 얘가 0이 되는 x가 0이 되거나 아니면 x가 2가 되는 부분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요거랑 똑같으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이 두 개를 합한 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냐면 이것이 0이 되는 건 이미 여기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지수가 n-1이든 n 더하기 1이든 뭐든 상관없이 오케이? 자, 상관없이 이게 그냥 n이든 n-1이든 n 더하기 1이든 상관없이 그냥 공비가 이렇게 되거나 아싸리 앞에 곱하기는 지수랑 상관이 없는 거야. 0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 자, 지수는 n-1이나 n 더하기 1이나 n이 되나 n 더하기 1이나 전혀 상관이 없다. 이게 7번이었습니다. 자, 세 문제 남았는데요. 자, 다음 문제 8번 문제 볼게. 자, 이 수열은 수렴을 할까? 발산을 할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옆에 적어둘게. 자, 미지수인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로 우리가 그 경우를 나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R의 절대값이 어떻게 되는 경우 1보다 큰 경우 물론 R이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을 얘기하는 거겠지? 자, 세 번째 R값이 정말로 1이 되는 경우와 자, R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엔 네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자, 일단 우리가 절대값이보다 작으면 수렴한다며 그 반대쪽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 1이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그 네 가지 포인트를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일단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지금 R값이 0보다 큰 범위만 생각하라 했으니까 저런 조건이 없으면 이렇게 다 나눠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R값이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경우를 몇 가지. 첫 번째, 자, R의 값이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자, 두 번째, R값이 1이 되는 경우. 자, 세 번째, R의 값이 1보다 큰 경우엔 자,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생각을 하셔야 돼.
자, 그럼 과연 수렴을 할지 발산을 할지 한번 봅시다. 야, 봐봐. 만약에 R의 절대가 C보다 작으면 요거 0 됩니다. 이것도 0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거의 극한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놈의 극한인 1 더하기 R의 n승분의 R의 n승의 극한이 1 더하기 0분의 0. 자, 분자가 0이 되는 건 문제 없어. 분자가 0이 되는 건 상관없어. 그래서 요거의 극한 얼마다? 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0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근데 R 대신에 1이다? 그럼 이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뭘 하겠다는 뜻입니까? 1 더하기 1의 n승분의 1의 n승. 그게 얼마입니까? 자, 2분의 1로 수렴을 하겠죠. 1은 아무리 곱해봐야 어차피 1이니까 자, 1 더하기 1분의 1인 자, 2분의 1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R값이 1보다 크면 무조건 발산하냐?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자, 여기 봐봐. 야, R의 절대값 C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양면 역수해서 R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숫자를 곱하면 곱할수록 사라진다는 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R의 절대값이 C보다 큰 경우는 R분의 1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어떻게 하느냐? 분모 분자를 R의 n제곱으로 나눠요. 자, 분모 분자 R의 n제곱으로 나눠주시면 얘는 1, 요거는 R분의 1의 n제곱, 요거는 1. 그래서 R분의 1의 절대값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요게 사라진다. 요거 사라져서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1을 0 더하기 1로 나눈 똑같은 식인데 이렇게 R값의 범위에 따라 다양하게 다른 극한 나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월이 되게 된다. 됐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8번 문제였다. 자, 뒤로 넘어가서 자, 문제가 나왔어요. 야,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한 극한이다. 이게 수2, 수1이구나. 수학 마지막에 수열 우리 왜 제꼈잖아. 안 하고 넘어갔잖아,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나오는 사실 개념이 이 개념인데 근데 사실은 이거 하나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점화식이 지금은 이런 건 이제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n번째 항을 구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교과서에 나오는 게 없어. 다 빠졌단 말이지. 근데 이제 간혹가다 어떤 선생님들이 이런 이제 나중에 뭐 수학적 기납법 설명할 때 하겠지만 요거의 n번째 항을 구하는 게 원래 이거는 n번째 항 구하고 그럼 그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내가 맛배기로 보여줄 거고 자, 근데 용어들이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항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 일단 뭘로 시작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타생이 뭐냐. 그리고 나와 내 다음 번째 항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걸 우리가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겠지? 야, A에 n 더하기 1이 AN 플러스 3이래. 처음 설명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거 뭘까요? 이게 뭘까요? 무슨 수열을 만들겠어? 등차겠지. 내가 몇 번째 항이든 3을 더해서 다음한 걸 만드니까 이건 등차 수열이겠지. 그 예를 들어 AN 더하기 1이 뭐 할지 알겠지? 자, 2 곱하기 AN. 이건 뭐겠습니까? 공비가 2인 등비겠죠. 내가 지금 임의의 랜덤한 n번째 항인데 2를 곱해 다음을 만든다. 그런 시리즈인 거야. 자, 그러면 이런 식을 곱해서 다음항을 만들고 자, 뭔가를 곱하고 뭔가를 더한 다음에 만들게 되면 과연 얘는 어떻게 그 항들이 나오게 될 것인가. 근데 이거 설명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첫 번째 거 좀 볼게. 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투 하긴 할 거야. 수학적인 합을 안 하는 건 아닐 텐데 그 부분 할 때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보세요.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음항을 만드는 방법은 n에 1부터 n-1까지를 대입한 다음에 걔네를 전부 다 곱하기를 해주시면 돼. 자, 무슨 얘기인지 볼게. 저 식에 내가 n 대신에 1 대입하잖아. 그럼 두 번째 항이 2분의 1 곱하기 a1 n 대신에 1 대입한 거야. 자, n 대신에 2 대입하면 a3은 자 3분의 2 곱하기 a2 n 대신에 3 대입하면 a4는 자 4분의 3 곱하기 a3이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n 빼기 1까지 대입을 한다. 그럼 여기다가 n 대신에 n 빼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어? n이 돼요. 여기다가 n 대신에 n 빼기 1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n이 되고 n 빼기 1이 되고 a에 n 빼기 1이 돼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고? 전부 다 곱해버리면 끝나. 그러면 쭉 곱하면 좌변에 있는 a2랑 우변에 있는 a2 사라지고 왼쪽에 있는 a3이랑 오른쪽에 a3 사라지고
여기는 A 사랑, 여기는 A 사라지고, 여기 사라지고, 요거 사라지고. 그럼 남는 게 누가 남는다? 아, 얘. 그리고 얘, 여기 중간에 있는 분수식들의 곱이 남겠구나. 자, 그래서 AN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해서 마지막 n 빼기 n-1의 첫 번째 항. 그래서 이것도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얘랑 얘랑 약분되고, 첫 번째 항 얼마고? 1이고, 얘가 1이고, 결과적으로 AN이 n분의 1이구나. 여기까지가 99%고요. 극한 얼마입니까? 0이죠. 뭐 이런 겁니다. 사실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간략하게만 적어두시고. 자, 5분 안에 끝나요. 저거 이제 밑에 거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 극한 구하는 것도 설명할 거야. 자, n에 관한 식이 곱해져서 다항을 만드는. 숫자를 곱하면 등비인데 졸려 죽겠어 지금. 졸려 죽겠어. 잠가의 사투야, 잠가의 사투. 자, n에 관한 식을 곱해서 다항을 만드는 이런 수열들은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도 이제 교과서에서 안 해요. 근데 내는 학교가 간혹가다 있어. 우리를 떠난 친구지만 방상고 친구 있었잖아 그때, 그지? 여자애 걔가 방상고였잖아. 근데 방상고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반항 구하라는 문제를 냈어요. 내가 볼 땐 좀 약간 학교 선생님이 좀 정신이 내가 볼 땐 좀 나간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도 돼. 뭐 실례로 그런 게 있어요. 그 기하학적인 확률 기억나요? 우리 왜 확률에서 기하학적인 확률이 있는데 교육과정 빠졌다 했지? 넓이분의 넓이? 냈어요, 방상고. 이번 시험에서. 2학년 시험. 사실 미친 건데. 왜냐면 교육과정이 빠진 지가 한참 됐는데 그게 왜? 센수학에는 아직도 있거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센수학 보고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낸 거야. 생각이 진짜 없는 거지, 그 정도면. 진짜. 방상호 선생님이 보고 있으면은 반성해라. 진짜 보고 있으면 이제 9집에 욕하고, 야, 니네 9집에 학원 다니면 다, 수학하고 빵점 준다고 다 끊으라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든가? 자, 두 번째 문제 볼게. 자, 그러면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생긴 모양이 나의 3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한 다음에 다항을 만들고, 3분의 1을 곱하고 1을 더하고 다항을 만들고, 3분의 1을 곱하고 1을 곱해서 다항을 만드는 이런 점화식이 마치 이런 함수가 사실은 떠올라서, 난 얘를 뭐라 부르냐? 1차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수학적인 표현 아닙니다. 1차 점화식이라고 불러요, 얘를. 그래서 이런 1차 점화식이 그나마 남아있는 이런 어떤 점화식 문제 중에서, 이런 어떤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그나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해 줄 거야. 설명서처럼 그냥 적어. 첫 번째. 자, 뭘 하시면 되냐면 AN과 AN 플러스 1을 X라고 높은 방정식의 해를 풀어야 돼. 자, 이거는 사실은 문제 풀이 방법이니까.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X는 3분의 1 X에 더하기 1, 그 넘어가면 3분의 2X, 2분의 3. 그래서 X의 값이 얼마다? 자, 2분의 3이 되게 되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괜찮냐? 그래서 두 번째 뭐 하시면 되냐면 양변에서 그 해를 빼. 자, 선생님 왼쪽에서 AN 더하기 1에서 2분의 3을 빼고 는 3분의 1 곱하기 AN인데, 자, 알겠지만 여기서 2분의 3을 빼면 뭐가 남냐?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습니다. 그죠? 자, 내가 지금 방금 1번에서 구한 그 해를 양변에서 빼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식을 3분의 1로 인수분해 해주시면 AN 마이너스, 자, 2분의 3이 되고, 왼쪽은 AN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시고. 그래서 이게 크게 거시적으로 요 놈이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 되는구나. 보입니까? 그래서 초보자들은 치환을 합니다. 초보자는 치환을 해요. BN이라 하고 BN 더하기라 해서 치환을 하는데, 근데 그건 내가 볼 때 쓸데없고, 봐. 이 수열은요 3분의 1을 곱해서 다항을 만들기 때문에 이 친구는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야. 바로 갈게. AN 빼기 2분의 3은 N 대신에 1을 대입한 A1 빼기 2분의 3을 초항으로 하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 되는구나. 초항 공비. 다시 한번 볼게. 자, 요 수열은 3분의 1을 곱해야 다음 항이 됩니다.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을 보셔야 돼. 그럼 초항과 공비 알아야 되니까. 이 수열은 N 대신에 2를 대입한 게 초항이겠냐? 3을 대입한 게 초항이겠냐? N 대신에 1을 대입한 게 초항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설이 되는구나.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문제 초항이 1이라고 지금 현재 주어져 있기 때문에 1에서 2분의 3을 뺀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1의 n 빼기 1승에 넘어가서 자, 더하기 2분의 3이 바로 이 수열의 n번째 항이다. 이런 걸 이제 수학적 균합법에서 우리가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긴 해. 만약에 그걸 설명했으면 이건 그냥 한 줄만 설명하고 그냥 넘어갔을 텐데 우리가 좀 진도 계획상 사실 이게 됐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냥 근데 n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돼? 아, 이게 궁금한 게 어차피 이거의 극한이었거든? 실험 발산 조사라는 거거든? 그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되죠? 요거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뭐가 남게 된다? 자, 2분의 3이 극한이 되게 된다. 야, 근데 여기가 2분의 3인 거랑 얘가 2분의 3인 게 우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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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겠지. 그지? 여기 2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2분의 3을 뺐고 결국에 그거의 극한이 2분의 3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야? 정리할게. 만약에 리미트 n의 값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1이 만약에 a는 실험하면 요거랑 같지 않겠어? 야, 무슨 얘기냐면 요거 이제 성질인데 만약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것이 수렴을 하잖아? 그럼 한 1억 번째 항이랑 1억 1번째 항은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우리가 극한을 구할 때 이런 성질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해. 언제? n이 수렴할 때 수렴한다면 자, n번째 항이나 n 플러스 1번째 항이나 같은 값을 갖게 되게 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생각해서 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성질이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수렴을 한다면 안 수렴하면 안 되고 극한값이 있다면 n값이 충분히 커져서 그것이 어떤 숫자에 충분히 많이 가까워졌다면 그 다음 항과도 같은 값을 가질 것이다. 자, 이런 게 바로 9번에서 내온 얘기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빼버릴까도 생각을 했거든. 수열의 기납적 정의 관련된 문제 그냥 다 빼버리고 풀어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 김에 뭐 설명한 겸사겸사 설명해봤고 자, 이제 니네 프린트는 없어. 이 그림이. 내가 그림을 모르고 안 넣었어. 다시 뽑을까 하다가 귀찮았어. 그래서 그냥 이건 집중해서 봐봐. 야, 봐봐. 이거는 일반항을 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이 수열을 정리해서 이거의 n번장은 이거다라는 걸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데 자, 근데 극한을 구하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지금 한번 봐봐. 이게 무슨 짓이냐면 봐라. 야, 내가 n번장이 있으면 이러한 작업을 해서 다음 항을 만들라는 얘기거든. 근데 지금 여기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니네 알구전 한번 뭐 보시면 알구전 한번 봐봐. 알구전 그 뭐야 10번 유형에 이 그림이 나와 있을 테니까 잘 안 보이시면 자, 뒤로 넘겨서 몇 페이지냐? 15페이지에 자, 알구전에 나와 있는 그림을 잠깐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야, 지금 여기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를 지금 그려놨냐면 y는 2분의 1에 x 더하기 x분의 2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그럼 아까 했던 1차 점화식처럼 마지막이니까 좀만 집중합시다. 자, 초항이 3이래. 그래서 이거를 값은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 항은 얼마일까? 또 그 다음 항은 얼마일까라는 걸 한번 추론을 한번 해보려고 해. 자, 지금 여기가 y는 x인데 자, 보세요. 내가 처음에 3을 집어넣잖아. 3이 첫 번째 항이라 첫 번째 항이잖아. 그럼 집어넣은 결과 있죠? 요거 뭐냐면 요게 바로 두 번째 항이야. 근데 그 두 번째 항을 있잖아. 다시 함수에 집어넣잖아. 그게 세 번째 항이야. 근데 그놈을 집어넣잖아.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점점 요점에 가까워지겠죠. 보여? 다시 한번 내가 그림을 좀 한번 크게 그려볼게. 자, x축이 있었고 y축이 있었고 y는 x가 있었고 자, 이게 지금 이런 거지같이 생긴 함수가 하나 있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항인 a1을 함수에 집어넣은 결과가 바로 뭐가 되냐면 a2가 돼. 근데 그 a2를 또 집어넣어 봐야 그 다음 항인 a3가 나오니까 그럼 이게 지금 현재 뭡니까? a2, a2죠? 그래서 이 점의 x좌표가 여기 a2라. 그럼 a2를 다시 한번 함수에 집어넣으시면 요 결과보다 요것이 a3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드는 거야. 그럼 여기 또 a3, a3이니까 그럼 그 a3을 또 넣어요. 그게 a4가 되겠죠? 또 집어넣어요. 요게 a5가 되겠죠? 그 값이 점점 뭐에 가까워진다? 요 교점에 가까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을 구할 수는 없지만 그 놈이 점점 이 함수와 y는 x의 교점에 점점 다가가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이 이 수열의 극한이 되겠다는 걸 추론해보자. 뭐 그런 의미로 있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물론 이제 앞에 있는 대부분의 기본적인 이념 문제 말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냥 2 곱하면 x 더하기 x분의 2가
양변 2 곱하면 2x고요. 그럼 넘어가면 x고요. 그래서 x의 값은 얼마다? 루트 2. 자, 이것이 바로 이거의 극한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 이 정도까지가 미적분 1에서 미적분에 나오는 자, 수열의 극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